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22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뉴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트럼프가 이 취임 전에 했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시간차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취임 첫날 취임 연설 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러지 않고서 이제 저녁 때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타깃이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만 예고식으로 했고 중국은 아예 이야기가 없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기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가장 큰 리스크는 호재냐 악재냐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4.5%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져야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달래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들이 살아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넘어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10%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특이한 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제로도 괜찮대. 그럼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종목들의 어떤 매수 관점들은 괜찮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필이면 우리 시장 이제 장기 길게 휴장일 때 굉장히 미국은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뭐 실적 시즌은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다음 주에 있고, 그다음에 FOMC 파월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일본의 어떤 금리 발표, 지난 여름 때, 작년 여름이죠.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엔케레이드 청산이라는 그런 어떤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킨 적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발표입니다, 정확히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어떤 휴장을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앞두고, 그리고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 시장이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소화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어찌됐거나 2510 라인을 시원하게 밟고 올라가서 2607로 가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밀려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44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가 일단 갭으로 깨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여기가 올라타지 않는다라 그러면 하방의 길만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차전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추세 전환을 만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맞고 떨어졌죠. 미국 시장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이게 끝일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원데이 현상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끝까지 밟을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공매도의 어떤 환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본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장 초반에는 밀렸어요. 초반에는 밀렸다가 또다시 30분에 120평을 밟고 반등하는 계속 이런 방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은 올라가서 122평을 이탈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22평을 밟고 반등하는 모습. 다만 계속 이야기 드리죠. 22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스냐. 120평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기존에 이런 박스냐라고 해서 좀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보다는 어떤 호재를 반영하는 그런 성향들이 훨씬 더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이 다시 먼저 고가에 올라오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봉으로 다시 밀려내렸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현물 매수가 아니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버거운 모습들이 있고, 120병은 결국은 만나가지고 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607라인을 갈 수 있는 거가 관건이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수혜주인 뭐 조선주나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시가총액이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나 뭐 아니면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이 좀 더 움직여 줘야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평짜리는 닿았긴 했지만 다시 되밀리거나 아니면 어영부영 움직이고 있죠.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움직여야지 744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여전히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어떤 가격 메리트와 더불어 전체 시장의 어떤 상승세, 반등세 이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